안녕하세요. 용철입니다. 이혼 숙녀 짠돌이 부부 편입니다. 아내 문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너무 자주 온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오시는 건데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씩 있다 가는 게 남편 입장에선 부담이 되죠. 아내가 뭐 어디 아파서 돌봐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한 달씩 있다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대화까지 안 되면 저 같아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샤워하고 그냥 알몸으로 나와서 드라이기로 여기저기 말리고 옷을 입는데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건으로 아무리 닦았어도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팬티 입고 반팔티 입고 발바닥에 물기도 아직 있는데 바지까지 입고 나와야 되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냉장고, 싱크대, 세탁실, 장롱, 화장대 여기저기 다 열어볼 거란 말이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렇게 딱히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자주 길게 있다 가는 건 남편 입장에선 문제가 맞죠.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를 안 하는 문제입니다. 냉장고를 남편 거, 아내 거 따로 쓰는 것 같은데 남편 냉장고는 나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내 냉장고는 생선 피가 줄줄 흐르고 개판이죠. 아내는 다음에 할게 뭐 이러면서 미루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건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많은데 둘 중 한 명이 포기해야 끝나는 문제죠. 보통 바로바로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들들 볶을 텐데 포기하고 같이 안 치우던지 그냥 자기가 정리하던지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평생 싸우죠. 그리고 아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같이 퇴근해서 이거 정리 좀 같이 하자고 좋게 좋게 말해서 같이 하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20살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시집 온 거라 집안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집안일 잘 안 하는 사람도 아이가 생기면 젖병 닦고 가제수건 삶고 다 하게 될 겁니다. 이 아내는 아직 자기가 결혼했다는 실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임신부터가 진짜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것 같다는 거였죠. 27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축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베트남은 10번 넘게 갔다 오고 올리브영에서 15만 원어치 화장품 사재 끼고 핸드폰은 1년마다 바꾸는데 전에 쓰던 건 베트남에 있는 오빠들한테 주고 조카 용돈까지 주고 있습니다. 호미 문화라고 하죠. 어떤 집단에서 한 명이 잘 되면 그 한 명한테 다들 의지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 이 아내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남편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27년에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 남편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 가고 나서 여유 있게 쓰자는 남편과 그냥 이사 안 가고 쓰고 싶은 대로 쓰자는 아내가 자주 싸우죠. 근데 궁금한 게 이사를 아내가 가고 싶다고 했다는데 모델하우스 데려간 건 남편일 것 같거든요. 사실 남편이 이사를 더 가고 싶어 했다고 의심이 됩니다. 아내는 모델하우스가 뭔지, 분양이 뭔지,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건지 이런 거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델하우스에 이쁘게 꾸며진 거 보면 당연히 이사 가고 싶죠. 근데 아내는 이렇게까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이사 가고 싶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잡까지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인 거 보면 호미 문화의 주인공인 아내와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입주하고 싶은 남편 둘의 입장이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아내가 좀 양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고 이사 가고 나서 다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뭐 아내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네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돈을 좀 많이 쓰고 부모님 자주 오시고 정리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었죠. 아직 뭔가 결혼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철부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문제 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남편이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바짝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아내도 돈을 쓰고 싶은데 그게 불만인 것 같죠. 근데 이건 남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만 가지고는 신축 아파트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내를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돈을 더 벌어서 아내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돈은 모아서 아파트를 계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돈은 온전히 아파트로 들어가고 생활은 아내 돈으로 하는 느낌. 만약에 남편이 아직도 외벌이었다면 저는 아파트 분양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경제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거짓말이라고 봐요. 지금도 내 돈하고 아내 돈을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딱딱 쓰는데 아내한테 만약에 경제권이 갔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싸웠을 것 같죠. 돈이 왜 이거밖에 없냐? 아직도 이거밖에 못 모았냐? 이런 식으로 맨날 싸웠을 겁니다. 아까 남편이 회사에서 커피를 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얻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사준 거였죠. 자기 돈을 쓰나 아내의 돈을 쓰나 그게 무슨 차이인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집에 오시면 아내가 한 달 계시면은 5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갈 때까지만 조금 참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오시면 아내가 돈을 다 쓴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진짜 한 번도 산 적이 없나 봐요. 핑계도 이상한 걸 대죠. 아내 부모님은 아내가 챙기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긴다.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나요? 서장훈님도 지적을 하죠. 그래도 장모님이랑 이렇게 오셨는데 대접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진짜 이 남편은 한 번도 산 적이 없나 봐요. 머리 긁으면서. 아예 대답을 못 하죠. 막 추궁을 하니까 다른 핑계를 댑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한국 편하게 오시라고 한 200만 원 정도 돈을 줬다는데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어차피 돈 줘봤자 고맙다고도 안 하는데 내가 내 돈을 왜 쓰냐 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서장훈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럴 거면 뭐하러 국제결혼 했냐고. 그거 모르고 했냐고. 맞는 말이죠. 본인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뭐 못할 것 같은지 뭐 자기가 안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 결혼을 선택했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보일러 얘기도 나오는데 남편 자기는 안 춥다고 보일러를 안 틀어주죠. 아내는 베트남 사람인데. 그래 놓고 남편은 더우면 에어컨을 틉니다. 그리고 아내가 에어컨비 자기가 2만 원 냈다고 하니까 뭐 인정 이러면서 또 보일러 온도를 올려줍니다. 같이 따뜻하고 같이 시원하자는 건데 누가 돈 내는 게 뭐가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뭐 옷, 속옷, 뭐 양말 이런 거를 다 아내가 사줬다고 하니까 서장훈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 돈도 결국 가족의 돈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되게 병적으로 네 돈 내 돈을 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뭔가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둘이 술자리에서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한테 돈 보내는 거에 대한 문제로 또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또 핑계를 댑니다. 베트남에 있는 장인 장모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서장훈님이 얘기합니다. 그런 집안이었으면은 왜 너랑 결혼을 했겠냐. 근데 이런 서장훈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실실 웃죠. 그리고 남편 개인 인터뷰에서 또 실실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난 그냥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를 그냥 보냈으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죠. 아까 술 먹을 때 분명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내는 횟집까지 알바를 하면서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보내는 지원금도 보내야 되고 새 아파트도 가고 싶고 남편 돈도 갚아야 되고 이런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와, 남편도 진짜 치사하네. 같은 회사 다니면서 출근 알아서 하라 그러고 퇴근도 알아서 하라 그러고 뭐가 있나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나왔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베트남에 가서 한 달만 있겠다고 한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베트남 요리 사올 테니까 제발 한국에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개인 인터뷰에서 또 활짝 웃으면서 모기 백방한 물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베트남에 안 갔으면 하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 차가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되게 멀고. 근데 이런 모기 백방 물리고 집 앞에 차도 안 다니고 병원도 되게 멀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결국 이거죠. 베트남을 되게 후진국 취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한테 어디 저기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거기 한국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그 애 어떻게 키우냐? 애 호흡기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본인도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왜 이따구로 얘기하는 거지? 베트남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하죠. 임신한 상태로 베트남에 가서 뭘 잘못 먹어서 애가 유산되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뭐 한국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일본은 뭐 지진 그런 것도 많이 나고 중국은 공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미국 가면은 총 문제가 있을 거고 뭐 갈 데가 없죠 딱히.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아이의 언어를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죠. 아이가 학교 가서 한국어 발음이 어눌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 진짜 이럴 거면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죠. 뭐 그것도 그렇고 친구들이 제 엄마 베트남 사람이래 이렇게 놀릴까 봐도 걱정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 서장훈 님도 못 참고 결국 얘기하죠.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좀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하니까. 근데 그럴 거면 이런 것도 다 예상을 했었어야죠. 서장훈 님이 저렇게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웃고 있죠. 아마 속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런 걱정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호들갑 들이지? 뭐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입니다. 장인어른이 담배를 피시는데 쓰던 이불을 장인어른 보는 앞에서 대놓고 빨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마시던 컵도 막 썩는 표정을 지으면서 싱크대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벽증도 있고 사회성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베트남 무시하던 거 그거는 사대주의자라고 해야 될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죠, 그냥. 너무 이기적이고. 아, 서장훈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앞에서는 또 뭐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러는데 개인 인터뷰에서는 또 웃으면서 저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하면서 또 웃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술 먹기 시작하죠. 술 먹다가 돈 얘기 가지고 또 싸우려고 하면서 내가 너랑 힘으로 못 싸워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랑해서 참는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찌질한 남자들의 특징이죠. 힘 가지고 여자 제압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해서 참는 거다 이거는 지가 뭐 하정우야 뭐야. 주폭이 너무 심해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고 경찰이랑 같이 아내가 뭐 어디 뭐 지구대로 갔겠죠. 가니까 남편이 집에 문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문 깨부신 거랑 테이블 주먹으로 치려다가 소주잔을 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전부 기억하고 있죠. 테이블을 쳤는데 소주잔이 엎어져서 그 위에다가 주먹을 또 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소주잔을 때린 건 실수였을 거고 뭐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하고 있어요. 결국 둘이 술 먹다가 남편이 테이블을 내려치는데 아내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은근히 기존세예요. 팔짱 끼고 있는데 팔짱도 안 풉니다. 뭐 익숙해진 걸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강할 수도 있는 건데 눈빛 하나도 안 변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러죠. 남편이 진짜 찌질하죠. 부모님 비자를 안 내준다고 아내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고요. 근데 남편이 손에 잡히는 거를 던지고 있는데 다 뭔가 안전한 것만 던지고 있죠. 아, 핸드폰은 매트 위로 던지고 뭐 휴지 던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이한테 이 빚을 넘겨주고 싶냐,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무슨,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생각할 때 후진국에서 데려온 아이를 낳을 그냥 그런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무시하지, 부모님 무시하지, 아내가 아이 아직 멀었다. 이러니까 남편이 그딴 생각하니까 돈이 없는 거라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남편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려치는데 보면서 칩니다. 저번에 한번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문 부셨을 때나 소주잔 때렸을 때나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테이블 내려치니까 아내가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또 따라 들어가서 팔을 강제로 잡고 끌고 나옵니다. 저렇게 술 먹고 아는 형이 PC방에 있다고 하니까 택시 불러서 놀러 가죠. 저럴 거면 진짜 왜 결혼했나 싶네요. 개인 인터뷰에서 작가가 어제 술 먹고 욕하시던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죠 또. 아내는 알고 있네요. 거짓말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현재 아내의 이혼 의사는 이대로 계속 싸우면 100, 안 싸우면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아직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얘기를 하네요. 남편이 한 번이라도 날 때리면 바로 이혼할 거다.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기 있는 패널분들이 사과를 합니다, 아내한테.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갑자기 우는데 전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저번에 아내 문제 영상만 봤을 땐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아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민권, 뭐 영주권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 나오고 이혼한다, 뭐 그런 얘기 할 때만 해도 이혼하면 남편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정리하자면, 아내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사 갈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엔 그냥 철없는 대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고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편이 술주정 부릴 때 화도 잘 안 내고 울지도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착하고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는 남자랑 만났다면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편은 내로남불도 고쳐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인종차별적인 성향도 고쳐야 되는데, 그냥 고치지 말고 이혼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말 이쁘게 하는 남자를 찾는 것 같아요. 맨정신일 때 말이라도 이쁘게 했으면, 그래도 우리 남편 술만 안 마시면 참 괜찮은데, 이 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용철이었습니다.